KCB 가톨릭 방송 전문가 칼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칼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은정 스테파나입니다. 어른이 되면 예방접종을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죠? 오늘은 김정원 마리아 내과 전문의 모시고 성인 예방접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마리아 내과 전문의입니다. 네. 어린 아이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대략 30번 이상의 예방접종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른이 된 이후에도 해야 하는 예방접종이 있을까요? 네, 그 조사 나온 거로 봐서는 37번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서는 그 정치인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렇죠. 예, 하지만은 맞으라는 거는 맞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많은 분들이 예방 접종은 유아기 시기에만 필요하고 성인이 되면 이제 가끔 독감 접종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방 접종은 어린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네. 성인이 되어도 연령에 맞는 예방 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지도 않고요. 몇 개가 있는데 왜 꼭 몇 개를 맞아야 되냐 하면은요. 이 성인은 옛날에 여행시나 감염의 높은 질환도 있고 성인 예방 효과에 더 큰 질환을 가지신 분도 있고요. 또 전염병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 과거 영유아 시기에 접종하셨지만 노화에 따라서 면역력 감퇴로 생기는 질환이 있기 때문에 성인들도 꼭 예방 접종을 하셔야 합니다. 네. 성인들이 예방 접종을 하시게 되면은 치명적인 예로 이제 폐렴구균의 경우에는요. 감염에 의한 사망률이 20에서 60% 정도 수준으로 높은데 만약 생존하시더라도 폐렴구균이 뇌수막을 침입한 경우라면은 신경 관련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폐렴구균에 대한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서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고 즉 사망률을 낮추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방 접종을 하셔야 될 이유는 사망률을 낮추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소아 예방 접종과는 달리 어른 예방 접종은 이제 자발적이에요. 꼭 안 하셔도 되고 하지만 저희가 권하고 있는데요. 네. 권하는 것을 크게 나눌 때 봐서는 3개는 지금 꼭 권하고 있습니다. 네. 파상풍 맞으셔야 되고요. 10년에 한 번. 두 번째는 뉴모니아 백신, 폐렴구균 백신을 맞으셔야 되고 세 번째는 대상포진 주사. 네. 그게 지금 미국에서 권하고 한국에서도 권하고 3개는 꼭 맞으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뉴모니아 백신은 현재까지 어른들이 맞으실 경우에는 2종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어린이들 맞는 거는 다른 것도 있는데 뉴모니아 백신은 65살이 지나시면은 메디케어에서도 커버가 되고 다른 커머셜에도 커버가 되는데 65살이 넘으시면은 먼저 13을 맞게 됩니다. 네. 13이 이게 프레비나라 그래 갖고서는 전에는 안 맞으셨을 거예요. 지금 한 73살 넘으신 분은 13을 안 맞았을 거예요. 이게 최근에 나온 레코멘데이션이기 때문에 13을 맞으시고 2달이 지난 다음에 23을 맞으셔야 네. 돼요. 그게 지금 새로 나온 레코멘데이션인데 먼저 23을 예전에 맞으셨던 분은 13을 한 번만 더 맞으시면 돼요. 네. 13은 한 번만 맞으시면 되고 23은 5년이나 6년에 따라서 2번 평생에 2번 맞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병이 없으신 분 전혀 COPD가 없으신 분 당뇨병이 없으신 분 고혈압이나 뭐 고지혈증만 약간 있으신 분 그런 보통 사람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3은 한 번 23은 2번 13 먼저 23은 나중에 그렇게 맞으시면 되지만은 당뇨병이 있거나 시클셀 어니미아라 그래 갖고서는 그 선천적인 빈혈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COPD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스마가 있으신 분이라든지 신장 투석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그 병이 진단된 순간에 13을 맞으시고 23을 맞으시고 23을 계속해서 맞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만약에 20살 분이 23을 맞으셔야 한다 그러면은 20살에 23을 맞으시고 25살에 맞으시고 계속 맞으셔야 돼요. 평생을. 2번이 아니라 그다음에 65살이 지난 다음에 2번 더 맞으시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생 23을 맞아서 폐렴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사망률을 예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폐렴 접종은 2개 있는데
5년에다 맞으시고 13 먼저 맞으시고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파상풍입니다. 네, 파상풍이요. 예, 파상풍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파상풍은 이제 우리가 비거나 디거나 뭐 녹슨못에 찔리거나 어디 숲에 가서 뭐 풀에 베이거나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냥 아물면 좋지만은 어떻게 파상풍균이 우리 몸에 베어진 스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몸으로 들어가서 그야말로 몸에 파상풍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파상풍을 일으키게 되면은 뭐 전 기관을 해갖고서는 치명적인 병이 되는데 이거를 예방하는 방법이 어린애 때부터 파상풍 주사를 쭉 맞다가 어른이 돼서 20살이 넘으시면은 10년에 한 번 맞으실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맞으셨던 기억이 없을 때 뭐 어디 머리가 다치셨다거나 찰과상을 입으셨다거나 아니면 스킨이 많이 찢어지신 분이나 불에 튀신 분들은 응급실에 가면 꼭 이 파상풍 주사를 놔주세요. 근데 파상풍 주사는 좋은 점이 내가 작년에 맞았는데 전혀 기억이 없다. 기록도 없다. 또 맞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파상풍 주사는 많이 아파요. 맞고 나면 한 3일 정도 이게 라이브 백신이기 때문에 맞은 자리가 아프고 조금 감기 든 것처럼 아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파상풍 주사는 또 누가 맞으셔야 되냐면은 아기 신생아를 가지신 가족들은 꼭 맞으셔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TDP라 그래 갖고 2014년부터 그거는 푸토시스를 꼭 맞게 하고 있어요. 이 푸토시스 100일에가 많이 어린 아기들한테 1살 전에 아기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요. 아기를 봐주시는 할머님 그리고 이제 아빠 그분들도 꼭 가족분들 맞으셔야 되고요. 엄마는 물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27주에서 32주 사이에 꼭 아기 임신부들은 이 파상풍 주사를 놓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올해 아기가 낳고 내년에 또 동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파상풍 주사는 내년에 또 맞으셔야 돼요. 네. 가족들까지 다.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다 알려져 있는 대상포진 예방주사입니다. 대상포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상포진 예방주사는 전에는 조스타백스라 그래갖고서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한 컴퍼니에서 하나만 만들어 갖고서는 65살이 넘으신 분 또 병이 뭐 COPD가 있으신 분 맞고 싶은 분은 60살 이상을 권했어요. 그거 한 번만 맞으셔서 됐는데 작년 10월에 만들어져 갖고서는 올해 1월에 나왔는데 싱그릭스라는 약이 새로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 97에서 98%까지 커버한다 그러고 이거는 젊은 사람이 맞을수록 더 좋다 그래 갖고서는 50살부터 맞으셔 갖고서는 50살에 뭐 보통 커머셜 보험이나 뭐 맞고 싶으신 분은 사서 맞으셔도 돼요. 또 좋은 점이 이렇게 의사 처방 없이도 내가 맞으신다 그러고 다른 문제 없으시면 한국 약국에서도 약사님들이 놔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맞으셔도 되는데 언제나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나 걸렸었는데요.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또 맞아도 됩니까? 나 치킨박스 걸렸는데 맞아도 됩니까? 다 맞아도 되십니다. 이게 꼭 맞아서 그게 안 걸린다는 건 또 아니에요. 다시 걸릴 수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역시 사망률을 줄여드리고 그거 대상포진이나 치킨박스 뭐 나중에 걸리시더라도 아픈 거를 줄여드려요. 그리고 대상포진이랑 치킨박스랑 약간 헷갈리시는데 대상포진이랑 치킨박스랑 거의 같은 그 바이러스 그룹이지만은 대상포진이 훨씬 더 셉니다. 그래서 주사약도 한 5배, 6배 세고요. 대상포진은 50 넘으신 분 맞고 싶은 분 맞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조스타백스는 한 번 맞으시면 됐고요. 그리고 그 새로 나온 싱그릭스 백스는 한 번 맞으시고 한 달이나 2달 있다가 다시 맞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을 접종하셔야지 97에서 98%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별로 아프지 않아요. 이거는 차라리 이렇게 스킨에다 놓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파상풍 주사보다 아프지 않습니다. 예, 아프지 않으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 3개는 제가 봤을 때 꼭 맞아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꼭 하나 하셔야 될 게 당뇨병 환자분들은 B형 간염 주사. 그렇죠. B형 간염 왜냐하면 당뇨병 주사 B형을 왜 요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당뇨병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혈당 체크를 하세요. 혈당 체크를 하시게 되면 손을 갖다가 이렇게 손에다가 혈당을 찍어서 바늘을 계속 다른 부분들보다 이 감염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B형은 체크하시고 특히나 우리나라 분들은 이 B형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보균자와 환자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형 간염, B형은 한번 체크를 하시고 맞으셔야 되는데요. B형은 누구나 다 맞으시지 않으시고 일단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B형
SAB, 그러니까 HBsAg, B형 간염에 대한 항체가 있는지를 알아보세요. 많은 분들이 저절로 항체를 갖고 계세요. 어머니한테 받으셔갖고서는 어머니나 아버님한테 받으셔갖고서는 수직 감염으로 받으셔갖고서는 많이 가지고 있고 형제간에서도 틀릴 수가 있어요. 저만 봐도 어머니가 간염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은 그 항체가 있는데 저는 항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았고 동생은 맞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병원에 가셔서 내가 항체가 있나 없나를 체크하시고 항체가 있으시면 괜찮으시고 항체가 없으시면 꼭 맞으실 것을 권합니다. 어른들에게. 네. 지금 여러 가지 예방 접종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중 대상포진이 지금 마음에 그렇죠? 와닿아요. 예. 그 대상포진 예방 접종에 대한 정보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제 주위에도 실제로 간간이 대상포진 걸렸다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대상포진이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대상포진 요새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정말 주위에 보면은 앓으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네. 근데 대상포진이 뭐냐면은 이제 어렸을 때 소아기 때 아마 수두를 다 알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수두는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은 뭐 관에 들어가서도 앓는다 그러더라고요. 수두는요. 근데 그 수두를 앓으시는데 그 수두를 앓으시는 그 균이 몸속에 잠복 상태로 있어요. 네. 어디 잠복 상태로 있냐면 신경절에 잠복 상태로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은데 그게 약간 변형을 해갖고서는 몸에 이제 나이가 드신다든지 몸에 스트레스, 그러니까 몸에 종양이 생겼다든지 뭐 암이 있다든지 뭔가 면역성이 떨어지셨든지 피로나 과로가 누적되신 현대인들한테나 수험생들한테 그게 쫙 퍼져서 나와요. 그래갖고 어떻게 나오냐면 스킨으로 나오게 됐는데 스킨으로 해갖고서는 더마토미라 그래갖고 띠 모양으로 나오게 돼요. 띠 모양으로 나와서 어떤 때 스킨을 보고 아 이상하다 두드러기가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열도 난다. 근데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요 도돌도돌도돌 물집처럼 어떤 그 책에서는 개구리 알 모양으로 물집이 생긴다 그러는데 간단히 구별을 하시는 게 이 대상포진은 몸을 가로지르지 않아요. 몸이 오른쪽 왼쪽이 나지 않고 오른쪽이면 오른쪽 앞뒤는 나요. 왼쪽 앞뒤는 나요.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대상포진은 그렇게 해서 물집 생태로 나는데 이 대상포진이 위험한 게 뭐냐 하면은 이 몸에 나는 것과 어떤 분은 이 가슴 젖가슴에도 나시는 분이 있고 겨드랑이에도 나시는 분이 있고 그렇게 되지만은 대상포진이 위험한 게 뭐냐면은 얼굴에 나면 위험해요. 얼굴에 나면은 얼굴에 코끝이나 네. 눈 위나 귀에 나면은 아주 위험해요. 왜냐하면 코끝은 바로 여기 이 플렉시 있기 때문에 뇌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네네. 그리고 눈은 시신경하고 바로 연결이 돼서 눈 안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눈 위에 여기 대상포진이 났다. 그러면 바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셔야 되고 안과 의사 선생님도 찾아가셔야 돼요. 네.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는 이거 연골이기 때문에 귀는 귀, 눈 이게 나는 거를 램지 헌트라 그래갖고 귀가 먹을 수도 있어요. 이 에이트 크레니얼 너브를 건드려 갖고서는 귀가 먹었으니까 요 끝에 나는 거는 꼭 주의를 하시고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거 아무래도 이 대상포진은 그러면 만져도 될까요? 아니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하게 될까요? 이 대상포진은 드롭렛 프리코션이라 그래갖고 전하게 되는 게 공기도 전하지 않고 그 인플루엔자처럼 같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약간의 침으로 타액으로 통해서 전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는 대상포진이 걸렸다. 내가 걸렸다 그러면 내가 이제 시어머니가 대상포진이 걸렸다. 그러면은 임신부 며느리가 있다 그러면 멀리 하세요. 네, 조금. 네. 그럼 임신부 며느리한테 가면 안 되니까는 그리고 본인 대상포진이 본인 자체에서는 컨택 더마타이즈 만지지를 마세요. 그거를. 그럼 만지면 그 균이 또 갈 수도 있어요. 네. 다른 데를. 그러니까 본인 대상포진이 걸리신 분은 만지지 않게 그거를 보호하시고 자기 침이 다른 분한테 가지 않게 하시고 네. 그리고 대상포진 약은 빨리 드실수록 좋아요. 내가 대상포진이다 그러면은 바로 뭐 대상포진은 이거는 뭐 혈청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 병도 아니고 바이옵시를 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하는 병도 아니고 의사나 아시는 분 걸렸던 분이 이렇게 눈으로 봐서 클리니컬리 진단하는 병이거든요. 걸렸다 생각하시면은 바로 약을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빨리 시작할수록 걸려서 고생하는 기간이 훨씬 줄어드세요. 대상포진을. 예, 그리고 일단 대상포진이 걸리시면 몸이 쉬라는 그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네. 예, 전에는 대상포진이 걸렸으면 이제 저희는 제일 먼저 옛날에는 에이즈 검사나 뭐 암 검사나 이렇게까지 했었었어요. 네. 예. 그렇군요. 예. 요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여행들도 많이 다니시는데 세계 각국을 여행하기 전에 어떤 예방접종을 해야 하고 어떤 약을 먹어야 하는지 몇 가지 얘기해 그렇죠. 주세요. 이제 방학 시작됐고 또 선교 오지에 선교 가시는 분도 있으시고 그래 갖고서는
세계 각국 이제 많이 돌아다니게 돼서 뭐 옛날에 공항에서도 차단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세계 각국에 다니게 되면은 우리가 가는 곳이 뭐 남미도 있고 이제 여름철도 되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모기예요. 네. 아직도 모기 이 말라리아가 제일 문제 있는 디지즈고 지구상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모기에 걸려서 말라리아는 또 예방할 수도 있지만 치명적이기 때문에 알고 고치고 하고 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행 가시기 전에 저 아프리카 가요. 말라리아 주사 주세요. 말라리아 주사는 없습니다. 말라리아는 나중에 치료할 때 이제 주사로 치료하는 거고 말라리아는 예방 약이 있습니다. 네. 약이 있는데요. 말라리아 가는 그 지역에 따라서 약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클로로퀸 레지스턴스 에리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두 개로 나누는데 보통 한 약을 쓰게 됩니다. 네. 라리엠 약을 쓰게 되는데 말라리아 약은 예방을 가시기 전에 시간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시작하시고 그러니까는 다음 주 토요일에 가신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약을 시작하셔야 돼요. 네. 약을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그 말라리아 해당 지역에 가셔 있는 동안에 드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가신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에 드시고 가서 한 달을 계신다 그러면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4번을 드셔야 돼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돌아오셔서 말라리아가 없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4번을 또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을 더 드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말라리아는 약을 드셔야 되는데 말라리아 약이 안전하기도 하고 뭐 어린애들도 먹고 다 그렇긴 하지만은 심장병이 있으신 분이나 정신병이 있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나쁜 꿈을 꾸신다는 분이 악몽을 꾸신다는 분들을 꼭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셔서 말라리아 그 약의 사이드 이펙트가 악몽도 꾼다 그렇고 심장 그 하트 블락을 시키기 때문에 심장병 있으신 분들은 꼭 이렇게 심장병 없으신 분들은 저희는 말라리아 약을 드릴 때 꼭 EKG를 찍고 말라리아 약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말라리아는 이 적도 아래에 있다 그러는데 한국에서 개성이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서는 개성 있죠. 이북에 네, 있는 네. 개성이 말라리아가 있어요. 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개성공단 거기서 말라리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른 모기를 조심하셔야죠. 다른 모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댕기병. 네. 댕기병이 있고 치킨구냐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필리핀이나 푸에르토리코 이런 데 오신 분은 치킨구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댕기병은 모기에 물려서 같이 생기는 거지만은 댕기병은 막 머슬이나 이런 근육이나 조인트가 막 부러질 듯이 아파요. 그거를 같이 동반해요. 네. 하지만 그것도 약이 없어요. 모기를 피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치킨구냐도 마찬가지로 치킨구냐는 스킨에 더 많은 래시가 쫙 퍼져서 생겨요. 네. 그것도 약이 없어요. 그냥 서포티브 트리트먼트인데 그거를 예방하시는 길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린이들도 데려갔을 때 그 모스키토 리펠런 그거 가져가셔서 꼭 뿌려주세요. 네. 뿌려주시고 모기가 많이 발생하는 그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되도록이면 바깥 야외 활동을 피하시고 네. 야외에 꼭 나가실 경우에는 하얀 옷을 입으세요. 아무래도 모기를 잡을 수도 있고 하얀 긴 옷을 입으셔서 모기를 좀 되도록 물리시는 거를 차단하시고요. 네. 그리고 모기가 바로 물렸다 그러면은 막 박박 긁지 마시고 얼음이 있으시면 얼음을 좀 대시고요. 바깥에 전혀 아무것도 없으시면은 술도 괜찮아요. 술이 알코올 성분이 되기 때문에 술도 대시고 바로 그 엔타히스타민이나 바르셔 갖고서는 모기가 특히 다 치킨구냐 같은 경우에는 모기가 물린 자리가 다시 염증이 돼서 스킨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엔타히스타민 하이드로코르티손이나 그런 거를 발라주세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빨래할 때 빨래 말리는 기계에다가 왜 바운스라 그러나 네, 그거 네, 넣지요. 네. 그거를 갖다가 골프채에도 붙이고 다니시고 이런데 주머니에도 넣고 다니시면 모기가 싫어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월남 국수 먹을 때 그 이상한 풀 주잖아요. 고수. 네. 그게 모기가 아주 싫어한대요. 네. 그걸 으깨 갖고 바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 민간요법으로 그렇게 쓰시는데 이제 여행 다니실 때는 말라리아. 그거를 제일 저기 하시고 다음으로는 또 브라질이나 아마존 가시고 뭐 다른 나라 가실 때 황열병, 네. 옐로 피버나 또 타이포이드 피버 그야말로 우리나라 장질부사 네. 그거는 주사입니다. 네. 그 두 개는 주사인데 트러블 메디슨 하는 데 가서 놔주셔도 되고 꼭 그거는 이렇게 오지에 들어가서 정화되지 않은 물을 먹지 않을 경우에는 꼭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서 또 모르니까는요. 그렇죠. 그거 맞으시고 네. 싶은 분은 맞으시고 가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때 가서는 CBS에서 맞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주치의랑 상의해서 맞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군요. 어른이 되어서도 주사를 맞아야 한다니 저는 겁도 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방접종 잘 챙기셔서 질병 걸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오늘은 김정원 마리아 내과 전문의께서 성인 예방접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 201-482-8280, 전화 201-482-8280으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